네, 두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굳게 악수도 하고 트럼프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의 어깨도 툭툭 칩니다. 그 사이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아직 합의문 내용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줄기로 돼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북한의 체제를 약속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다. 이런 내용을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안정식 SBS 북한 전문기자, 김현욱 국립외교연구소,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SBS 기자 출신의 동시통역사죠. 오늘 외신 캐스터로 활약 중인 안현모 씨도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식 기자, 이 합의문에 서명한 지도 이제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합의문 내용,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도 곧 알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그 합의문이 배포가 안 된 모양이죠? 예, 아마 배포가 되면 1차적으로 그 백악관 출입 기자들, 미국에서 취재간 미국 프레스센터 쪽으로 배포가 될 것 같은데 저희 SBS 취재 기자도 지금 싱가포르에 미국 프레스센터에 등록이 돼 있는 기자가 있습니다. 손성민 워싱턴 특파원이 예, 등록이 돼 손성민 있죠? 워싱턴 특파원이 싱가포르까지 날아가 있는데 아직 합의문이 배포가 됐다는 얘기는 전하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 합의 내용이 전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AFP 통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라서 이 내용이 혹시 틀릴 가능성도 아직은 있습니다. 기자가 쓴 기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합의문을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김현욱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줄기의 합의문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대보다 조금 못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크게 이제 비핵화 그리고 북미 관계 그리고 평화 체제 이 세 부분인데요. 부분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북미 관계, 즉 관계를 정상화하는 그런 조치를 시작하겠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평화 체제 부분에서는 북한의 체제 보장을 약속을 했습니다. 문서에서 북미 간의 합의문에서 양 국가 정상이 서명한 그 공식 문서에서 이제 체제 보장을 약속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비핵화 부분인데 지금 나온 얘기를 보면 AFP 통신에서 나온 걸 보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어로 보면 기존에 미국이 간절히 원했던 CVID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 대신에 이제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이 썼던 상당히 그 유사한 용어, 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북한이 끝까지 CVID라는 그 개념을 수락하는데 그 결국은 거부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 상당히 광범위한 합의문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어제도 얘기를 했고 그제도 얘기를 했고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를 한 것 보면 인권 문제, 생화학 무기 폐기 문제 이러한 것도 다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세 가지 그 체제 보장, 북미 관계, 비핵화 문제 이외에도 아마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지 또 생화학 무기 폐기 이런 것들도 합의문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합의문과 관련해서 안현모 캐스터 지금 CNN에서 기자를 계속 연결해서 방송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합의문의 내용과 관련한 기자의 리포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직 CNN에 나오는 기사라고 해서 합의문을 손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합의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앞서 있었던 그 두 사람의 발언을 토대로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조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합의문을 기자들을 향해서 잠깐 들어보이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명이 담겨있는 합의문을 잠깐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화면 혹시 정지화면으로 혹시 가능하다면 잠시 뒤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몇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화면을 보면 대충 짐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외신 기자들 트윗에 올린 거 보면은 4개 항 정도로 구성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올린 합의문은 영어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갖고 있는 그 합의문은
한글로 돼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예, 뭐 하나는 영문판, 하나는 국문판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모두 정본으로 이렇게 채택하는 게 관행일 겁니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합의의 기본 틀은 네 가지라면 이렇게 구성될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북미 관계, 이건 양자 차원의 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의무로서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이 들어갈 것이고, 다음에 북한의 의무로서 비핵화 의무가 들어갈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항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라든가 다음 정상회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렇게 논의가 되면 4개 항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제네바 합의를 예전에 94년 제네바 합의도 먼저 미국의 의무를 서술한 다음에 북한의 의무를 서술을 했고, 9.19 공동 성명 같은 경우에도 6자의 공동 목표와 북한의 의무 그리고 나머지 5자의 의무 이런 식으로 서술을 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구성을 했으면 양자적 의무가 먼저 들어가고 미국의 의무, 북한의 의무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 그렇게 구성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담는다는 건 의미가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그 안에서 녹아서 담기길 희망해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70년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하는 합의문에 서명을 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보셨습니다. 저희도 방송 시작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그 합의문의 내용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합의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알려지면 알려지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께 정확하게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식 기자, 네. 지금 두 정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완전히 헤어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카펠라 호텔에서 서명식을 갖고 센토사 섬을 빠져나갔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 행사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카펠라 호텔에서의 회담은 마무리가 됐고, 이 이후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싱가포르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혹시 만나는 일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까 서명식까지 같이 하고 기념사진까지 같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공식적인 행사는 다 마무리된 게 아닌가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합의문 관련해서 지금 이제 4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아까 주영재 앵커께서 말씀하신 3개 항에다가 네 번째는 북한 내 유해 발굴 문제, 미군 유해 발굴 문제가 다시 들어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크게 보면 이제 합의문이라는 게 되게 이제 서두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회담에 이제 제목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 회담을 통해서 양국은 어떤 원칙하에 회담을 가졌다는 서두가 있을 거고, 1번, 2번, 3번, 4번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회담하기로 했다라는 취지가 들어가 있다는 걸로 봐서 맨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언제 만난다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만남을 갖기로 했다, 이런 식의 좀 구성이 아닌가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안정식 기자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CNN에서 아마도 합의문의 내용과 관련한 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안인모 통역사 어떻습니까? 예, 뭐 예상 가능한 내용이긴 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이 중요하네요. 네, 예. CNN 기자도 뭐 이거라도 알게 돼서 반갑다면서 소개를 했는데요. 그 양국 정상이 서명한 합의문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 이 이야기를 확인했고,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담았다. 네. 그리고 북한의 최우방국이자 최대 교역국이고 미국에게는 어떤 전략적인 라이벌이기도 한 중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이 합의문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중국의 지지, 중국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 중국에 대한 언급이나 중국의 입장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라는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 북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합의문의 내용을 막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합의문의 1항, 북한과 미국과 북한 두 나라는 평화와 번영 열망에 따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한다. 아까 AFP 통신이 전한 합의문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한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합의 내용입니다. 두 나라는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협력한다. 1번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고 2번이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 협력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3번과 4번도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번과 2번을 본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1번 항에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어요. 김현욱 박사님. 그런 만큼 비핵화보다도 오히려
3번 합의문이 막 들어왔네요.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서약한다. 이 표현 자체가 그대로 있는 내용이라고 짐작이 됩니다만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서약한다. 세 번째 합의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네 번째 합의 내용이 되겠네요. 네 번째 합의문은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저한테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자막은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번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한다. 2번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3번은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서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네 번째가 미국은 북한의 체제 보장을 약속한다. 이런 내용이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네 번째 합의문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서 안 띄워주시는 건가요? 네 번째가 예. 전쟁포로 관련된 네 번째가 6.25 전쟁 때 유해 발굴 유해 이런 발굴과 부분인 것 관련 같고요. 신원이 확인된 인물의 즉각적인 송환 그리고 전쟁포로 실종자 원상 회복에 합의한다. 저 내용은 얼마 전에 현충일 기념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던 부분 관련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전쟁포로 이제 국군포로는 북한에 있는 거죠. 유해 송환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번역을 지금 실종자라고 돼 있는데 네. 저 부분이 보면 이제 보통 MIA라고 표현하는 미아 그게 미싱 인 액션이죠. 그게 이제 6.25 전쟁 때 실종자니까 유해 발굴 의미라고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저 전쟁포로 부분은 미군 전쟁포로가 지금 북한에 남아있는 문제를 문구로는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미군 포로가 지금 북한에 남아있다고 보는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명확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면 그 북한의 체제 보장 부분은 2번에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서 협력한다. 이 부분이 지금 체제 보장과 관련된 조항으로 관련된 걸로 좀 보이는데 좀 명확한 영어 원문을 좀 보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거가 맞다라면 북한의 체제 보장이라는 게 문구가 아주 명확하게 표현이 된 건 아니고 한반도의 지속적 안정적 평화 구축을 위해서 협력한다. 이게 좀 애매하게 표현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3번 조항에 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노력하기 위해서 서약했다. 이 부분도 보면은 비핵화 부분이 상당히 선언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대꾸적으로 체제 보장에 대한 문구도 조금 수위가 낮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1번부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1번부터 제가 차분하게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나서 전문가분들께 과연 이 합의문이 우리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내용의 합의문인지. 자, 합의문 내용 1번입니다. 양국은 평화와 번영 열망에 따라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한다. 여러분 아셨죠? 2번 합의문 보여주십시오. 2번 합의문 보여주십시오.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서 협력한다. 3번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서약한다. 마지막 4번입니다. 신원 확인된 인물은 즉각적으로 송환한다. 전쟁포로와 실종자의 원상 회복에도 합의한다. 이렇게 네 가지 내용의 합의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한 겁니다. 아니 통역사 지금 CNN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인물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죠? CNN이 아니라 그 AFP 통신 결과를 읽었는데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비핵화에 대한 조항에 우리가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현재는 그래서 더욱 모호한 표현을 썼다라고 AFP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AFP 통신의 기사에 대해서 CNN이 지금 보도를 했다는 거죠. 지금 CNN에서 AFP 통신의 AFP 그 통신의 내용을 갖고. 내용을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합의문에 김현욱 박사가 처음에 언급한 대로 CVID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양측이 합의를 못 이룬 거죠. 계속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의 목표는 CVID라고 계속 트럼프 정부는 얘기를 해왔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북한 측이 요구를 해왔고 아마 그 북한 측이 CVID를 수락하게 되면 미국이 생각하고 있었던 당근은 아마 종전선언이었을 겁니다. 북미 간 종전선언이었을 것이고 하지만 북한 측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실무 협의에서 합의에 못 이룬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CVI 대신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Complete Denuclearizatio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그 대신에 북미 간에 가능할 수 있었던 종전선언은 이번에는 뭐 빠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그리고 평화체제,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를 위해서 협력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게 그 체제 보장, 안전, 우려하고 있는 체제 안전 보장 문제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예.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것은 결국은 북한 측과 한국 측이 모두 해당되는 것이고 서로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마 이 전반적으로 이번에 그 북미 합의문을 본다면 CVID라는 북한에게 매우 민감한 용어는 북한이 뺀 대신에 결국은 북한이 원했던 체제 안전 보장책은 미국으로부터 받아냈다. 물론 이제 종전선언 같은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이벤트성의 종전선언은 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소 많이 양보를 해서 결론이 난 합의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지금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잠시 그 영문으로 된 합의문을 보고 있는데 보면은 일본이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서 미국과 북한은 새로운 양국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나라는 앞으로 한반도의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평화 체제 정책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기가 그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4월 27일에 열렸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도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을 주어로 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원철 박사님, 이 부분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이 완전한이라고 하는 한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역시 북한하고의 협상이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CVID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결국 최종 합의문에는 넣지 못했는데 아마 CD가 된 거네요. 예, 그러면. 그렇죠. 아마 뭐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후속 합의나 이런 부분이 약속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건데요. 이 내용이요, 사실은 뭐냐? 2000년 조미 꼬뮤니케, 공동 꼬뮤니케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북미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이게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는 거가 대칭이죠. 그리고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 그때도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미국이 보장하는 평화하고 돼 있고, 그때는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지 않아서 94년도 제네바 합의를 다시 확인하고 미사일 문제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게 이번에 말씀하신 완전한 비핵화고, 그 당시에도 유해 발굴 내용을 담았었거든요. 그걸 똑같이 담는, 어떻게 보면 2000년에 있는 조미 꼬뮤니케를 18년 만에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관계를 출발한다. 그 내용으로 담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본국에 돌아가면 좀 고생 좀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쉽지는 않을 것 그 같습니다. 부분은 왜 본국에 돌아가면 고생할 것인지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합의문이 지금 두 분 전문가의 말씀에 따르면은 비대 수준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CVID에는 미흡하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합의문 내용은 조금 더 이따가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정식 기자, 네. 지금 이 합의문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미국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마지막 네 번째 합의 내용은 사실 우리 언론이나 우리 국민, 우리 정부에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긴 한데요. 사실 뭐 미군 유해 발굴 문제는 뭐 지속적으로 간헐적으로 돼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재개한다라는 게 아주 그렇게 특이할 만한 합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오전에 이 뉴스특보 계속 지켜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까 회담 5차 회담까지 끝나고 나서 기자들 앞에서 굉장히 잘 됐다라고 굉장히 본인의 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서명할 거다 그래서 굉장히 큰 합의가 있을 거다. 굉장히 놀랄만한 합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전해진 내용으로 보면 사실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상당히 좀 언론 플레이를 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킴이랑 최선희가 어제 심야까지 회동을 했는데 사실 실무선에서 정상회담 하루 전까지 심야 회동을 했다는 거는 이견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관측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는데요. 이제 오늘 회담이 끝나고는 굉장히 회담이 잘 됐다고 그러니까 과연 어느 정도까지 됐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역시 어제 저녁까지도 이견줄이 난항을 겪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합의를 분명히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북한이 끝까지 안 된다고 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우리 여기까지 싱가포르까지 와서 회담을 뭐 어쨌든 합의문을 안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북한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주고 일단 관계 개선의 시발점이라는 거에 의미를 두고 추가 회담을 이어가는 쪽으로 미국이 입장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합의문 내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 과연 이것이 미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간 뒤에 비판을 받을 만한 수준의 합의인지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여러분께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과 미국의 정상,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싱가포르에 마련된 SBS 특별 스튜디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호 앵커. 네, 여기는 싱가포르 특별 스튜디오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4시 30분을 넘기면서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지금 두 정상은 각자의 숙소로 이동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숙소인 세인트 리지스 호텔로 이미 도착을 했고요. 수행원들도 호텔에 자리를 잡고 쉬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취재 기자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북미 양국은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의 목표를 담은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 이후 70년 동안 이어진 북미 양국의 적대 관계 해소와 평화체제 구축의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유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오후 북미 양국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두 사람이 처음 마주보며 악수를 나눈 지 4시간 40분 만이었습니다. 합의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여기에 상응해 미국이 제공할 북한 체제 보장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이 만남에서 지난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 역사적인 문건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긴장한 듯 굳은 표정으로 처음 만났던 두 정상은 단독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 5찬까지 마친 뒤에는 환한 얼굴로 나란히 회담장 밖을 걸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한마디 해달라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과 나는 곧 서명하러 갈 것이라며 공개한 일정에 없었던 공동 서명 일정을 직접 알리기도 했습니다. Better than anybody could have expected. Top of the line. Really good. We're going right now for signing.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비스트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방탄 차량을 함께 둘러본 뒤 건물 앞에서 대화를 나누며 한층 친근해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네, 오늘 북미 정상회담이 숨가쁘게 진행됐던 센토사 섬 내부의 카펠라 호텔, 지금은 상황이 빠르게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아침부터 계속 카펠라 호텔 주변에서 취재를 했던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유미 기자, 이제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는데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 뒤쪽에 보이는 붉은색 지붕 건물 카펠라 호텔에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만이 남아 있습니다. 북미 정상은 저 안에서 오늘 오전 이 첫 만남을 시작으로 단독 확대 회담, 또 오찬, 서명식까지 함께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회담장을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숙소인 세인트 리지스로 들어간 상태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오후에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공동 기자회견 가능성도 거론이 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기자회견입니다. 현재 한 1시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옆에 보이는 팔라완 해변, 북미 정상이 함께 산책을 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 꼽혔었는데 결국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날씨가 워낙 더웠었기 때문인지 두 정상의 산책은 짧은 시간 호텔 안쪽에서만 이뤄졌습니다. 두 정상이 함께 산책을 했다 이런 속보가 뜨자마자 여기 있는 취재진이 그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 매우 애를 썼는데 여기서는 두 정상의 산책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네, 지금 이 회담장이 잘 보이는 이곳은 싱가포르 측이 사전에 언론사 신청을 받아서 어제부터 출입을 허용해 준 곳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우리나라 언론뿐 아니라 싱가포르 또 일본 방송사까지 많이 모여서 이곳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곳 싱가포르를 떠날 때까지는 이곳에 분주하고 긴장된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펠라 호텔 앞에서 SBS 정유미입니다. 자, 회담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재 싱가포르 도심에 있는 숙소인 세인트 리지스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중에 이곳 창이 공항으로 이동을 해서 평양 혹은 중국을 통해서 평양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창이 공항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최호원 기자, 지금 공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창의 국제공항의 VIP 컴플렉스입니다. 그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싱가포르로 들어왔을 때 바로 이곳을 통해 가지고 싱가포르 시내로 들어갔었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경찰들이 경비에 나섰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경찰은 조금 전에 센토사 섬 그리고 이곳 김 위원장이 묵고 있는 숙소 세인트 리지스 호텔 그리고 이곳 공항까지의 도로를 곧 있으면 통제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지금 평양으로 귀국편에 오를 비행기에 대한 정보도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기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 공항에서 중국 국제항공 소속 747 보잉 747 비행기 2대가 지금 싱가포르를 향해서 이륙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 대는 CA-62편 한때 김 위원장이 직접 싱가포르에 타고 온 리커창 총리의 전용기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하나 CA-63편은 아마 일반 여객기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수행원들이 타고 평양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도착하지 않았지만 대략 2대가 다 오후 6시 또는 6시 반 그 이후에 여기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급유를 하고 평양으로 실제로 떠나는 시간은 그보다 더 늦은 싱가포르 시간으로 8시, 9시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창이 국제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일단 정확한 합의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에 이 합의문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관련 내용이 지금 조금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연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특별 스튜디오였습니다.